전쟁부터 4.19 혁명, 산업화 과정, 민주화 투쟁, 현재의 뜨거운 이웃의 문제까지 연두병의 작품에 뚜렷하든 일미하게든 나타났습니다. 한국 현대 사회 역사, 한국 현대 단편 소설은 500페이지의 정도로 축소화되었습니다. 작년 한대 문학 세미나에서 한 베트남 방송국 기자가 한국 현대 문학 소설집은 심심부리로 읽은 바에 읽지 말라고 하는 말 빌려서 베트남 독자에게 나의 두 번째 번역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그런 바탕으로 베트남에서 한국 문학 번역 발전 제안까지 제가 몇 가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국 문학 번역은 문학 번역은 쉽지 않는 일이라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학의 언어는 독특하고 일상생활 문제부터 역사, 경제, 정치, 문화,心理, 성어, 속담 등까지 표현해야 하는데 이는 바로 문학의 매력이지만 번역하는 사람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문학은 사랑하고 한국어를 아는 사람은 그냥 한국 문학 작품은 독해 가능하지만 지원 없이 절대로 번역하지 않을 겁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문학 번역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번역하는 선배들의 경험은 배울 수도 없고 문학에 대한 지식 없이 번역하기 때문에 진술은 비한 가능성이 적습니다. 베트남작가협회도 한국 문학은 소개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즉 한국 문학 현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떤 작품은 베트남어로 번역 중단해야 하는지 앞장서서 노력하지 않고 그냥 비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원이 없으면 아무 출판사도 심지어 문학협회의 출판사도 한국 문학책은 출판하지 않을 겁니다. 이익이 별로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지원은 받아 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발행일이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노이에서 출간하는 책은 하노이 지역 서점에서만 판매하고 다른 지방에서 사고 싶어도 못합니다. 또 하노이에서도 아무 서점에서나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부터 베트남의 한국 문학 소개 사업 등 작품 번역의 중요성 인식하여 베트남은 이해하려고 하는 젊은 작가 모임에 노력하여 대산문화재단 특히 한국문학번역원은 적극적으로 번역과 중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에 언급한 바와 같이 랍스터 먹는 시간, 침달래꽃, 저녁이겐 3대, 님의 침묵, 한국 현대 단편 소설, 상록수 등은 베트남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한 노력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타나고 한국 문학 번역가에게 좋은 자료가 되었습니다. 직접 겪은 체험과 실제 베트남에서 한국 문학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보고 몇 가지 제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선 번역할 작품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대표 명작을 선택하지 못하면 한국 문학은 베트남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문학은 3조 작품만 있나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한국 문학이 재미없고 가볍다는 인상을 준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 한국 문학 번역가는 한국 문학에 대해 깊은 지식이 없어 맞는 작품은 읽지 못함으로써 번역 작품을 선택할 때 개인적으로 소개를 받거나 우연히 작품을 읽고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감정적으로 선택합니다.
둘째, 본 세미나가 번역가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보다 한국에서 각국의 한국 문학 번역가가 모여서 2개월이나 3개월씩 트레이닝 코스들은 받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지 긴 시간이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학 특강, 작품 속의 경험 공유, 어려운 극복, 번역 기술 배우기 등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문학 번역하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지만 번역 방법에 있어서 두 파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업이라고, 하나는 한자, 영어, 프랑스어 등 제3자 언어를 통해 번역하는 것입니다. 제3자 언어를 통해 번역하는 것은 오류가 많이 생겨서 좋은 번역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문학 번역한 사람이 그 대부분 문학 작가나 문학 전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역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학은 전공하지 않고 단지 한국어 알기 때문에 파스타무로 번역하는 것이지 전문가가 아닙니다. 둘 방법 모두 장점 및 단점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하지 않으면 한국 문학 번역 사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문학 번역팀을 구성하고 한국 문학 번역협회를 설립하는 것이 바로 제 셋째 제안입니다. 회원들이 서로 조직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번역 경험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프랑스, 영어, 러시아, 독일어 등 번역협회가 있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 번역협회의 회원들은 번역할 만한 작품 리스트를 같이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발행한 한국 문학 뉴스레터를 통해 한국의 문학 생활, 한국의 현상, 그리고 한국 독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작품과 작가를 베트남어로 실어서 일반 사람들도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넷째는 장기적 기획으로서 한국 문학 번역 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전문적 번역직은 알지 못한 채 한국어만 알면 당연히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국어를 알면 누구나 번역, 특히 문학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어를 잘해서 한국어를 잘 가르치고 통역은 잘 하더라도 문학 작품은 번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국 문학은 번역하고 있지만 부업이라고 생각하여 번역 기술과 실력 향상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역과 다르게 번역은 작품이 남는 일이라 실수하면 그 여파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번역 과정 교육은 할 때 번역가에게 책임감, 직업 의식도 강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덕으로 번역 사업의 효과적인 발전 위해 다양한 보조적 방법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TV, 신문에서 광고 사업,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한국 문학 특강, 한국 전공 선생님의 연수, 정기적 문학 독후감 대회, 세미나 등 활동 가져야 합니다. 물론 문학 번역이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번역가 스스로 노력해야 하지만 위에서 제안한 요소들이 뒷받침되지 않다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가 아직 한국 문학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한국 문학은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베트남에서 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하밍타밍 선생님이 한국문학 번역 체험